네, 안녕하세요. 날씨를 예보하듯 미래를 예측한다. 미래 예보의 정유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기 위해서요. 미래채널 마이F 황준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 방송 지금 인사 나누기 전에 틀린 그림 찾기 나왔는데 네. 정답 다 찾으셨어요? 저는 한 개뿐이 못 봤어요. 어렵던데요. 은근히 어렵죠. 네. 네. 이게 프로그램마다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방송 보시기 전에 좀 재미있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 주제는요. 요즘 저출산이 문제다라는 얘기 많잖아요. 네. 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미래의 연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미래의 연애와 결혼 네. 이 단어를 말씀을 하시는데 살짝 음성이 떨리시던데 네. 대표님 결혼하셨나요 혹시? 저는 아직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 대표님 아직 안 하셨고, 네.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이 주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요. 예전과 비교를 한다면은 이미 연애와 결혼 좀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잖아요. 네. 네. 결혼한 나이도 많이 늦춰지고 있고요. 예. 네. 자, 일단 연애의 변화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참 이게 슬프고도 재밌는 사실이기도 한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이 젊은이들의 연애의 모습에도 상당히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젊은이들이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데이트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돈이 좀 딸린다라는 돈이겠죠?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들, 3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뛰어넘었어요. 이젠 포기하는 게 집, 인간관계, 꿈, 희망 등 다 포기한다 해가지고 M포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상황이 자꾸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젊은 나이에 정말 즐겁게 연애를 해야 될 텐데 경제 상황 때문에 연애를 못 한다는 점 참 안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니 도대체 또 어디까지 포기를 해야 될지. 네. 앞으로는 진짜 너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전후에 그렇게 한국이 안 좋을 때 다 연애하고 애 낳고 결혼하고 다 했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와 다른 점은 뭐냐면요. 그 당시 7, 80년대만 하더라도 경제가 자꾸 성장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경기가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연애를 한다는 점이 네.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슬프긴 한데 정말 부정할 수만은 없는 사실인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요. 앞으로 미래 연애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우리 대한민국 연애 모습의 변화, 그걸 알아보려면 사실 일본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먼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장기 불황을 미리 겪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젊은이들의 연애하는 모습, 가치관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3포 세대라는 말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이전부터 연애라든지 성공 같은 데에 관심 없는 그 초식남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가지고 사토리족이라는 새로운 세대가 탄생을 했어요. 사토리족은 뭐죠? 처음 들어보는 이 것 같아요. 사토리라는 말이 한국어로 치면은 깨달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득도한 세대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연애도 부질없다, 성공도 부질없다, 출산도 부질없다 이렇게 자꾸 깨달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희망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모든 걸 포기하는 우리나라 M포 세대랑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상황을 이제 수치로 보자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2011년에 일본 인구문제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일본 미혼 남녀의 10명 중에 4명꼴로 성경험조차 없을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매체에서는 일본 젊은이의 80% 정도가 연애를 안 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사실 우리 인식에는 일본 하면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된 그런 문화를 떠올릴 텐데 워낙에 불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 그 번식 본능까지도 이 경제가 억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한국도 이 일본의 상황을 굉장히 빠르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일본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애도 부담스러우니까 결혼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연애랑 결혼을 꺼리다 보니까
대신에 혼자서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산업의 시장은 또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뭐 요즘에 뭐 그 키덜트라고 맞아요. 그 키덜트입니다. 자기가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결혼은 안 했지만 그래도 여윳돈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자금을 이렇게 쏟아보면서 취미생활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 뭐 데이트 산업의 그런 시장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혼자서 노는 이런 문화는 늘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1인 가구의 성장과 관련이 있는데 이거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제를 제대로 잡고 네. 미래예보에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변화가 사실 그 주식 시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다음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결혼은 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혹시 또 있을까요? 뭐 옛날 같으면 20대 후반만 해도 어른들이 왜 결혼 안 하냐고 되게 뭐라고 하셨는데 한국의 초혼 연령이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특히나 여성의 경우를 보자면요. 2000년에만 하더라도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이 26.5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2015년이 돼서는 처음으로 30세를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늦춰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소득이 낮아서 그리고 집을 못 구해서와 같은 경제적인 원인이 4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여성은 다릅니다. 네. 여성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못 만나서라는 이유가 3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결혼을 안 하는 다른 이유들을 보자면요. 결혼 생각이 없어서가 11%, 네. 그리고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가 9.2%, 그리고 결혼 생활로 본인의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까 봐가 7.7%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그 경력 단절 문제가 꽤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남녀가 조금은 이유가 다르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경력 단절의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정말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죠. 네. 혹시 또 다른 이유 또 뭐 있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는 좀 다른 이유이긴 한데요.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슌페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보살핌의 의무 대신에 편안한 삶, 그리고 점점 다양해지는 생활을 즐길 기회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가족 형태는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 낳고 그런 의무감, 그런 희생을 느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풍토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인이라는 것이 조금 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개인적인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산업 구조적인 관점을 보자면은 과거의 중공업 중심 사회에서는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남성이 이제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성은 집에서 뭐 가사라든지 육아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그 분업 구조가 상당히 유효했었거든요. 서로 윈윈 구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지식 사회로 변화하게 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잖아요. 힘쓸 일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업 구조의 메리트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점도 결혼을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시대 상황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이 자꾸 바뀌고 있는데 기존의 결혼 문화가 이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미래에는 결혼이란 게 과연 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를 크게 문제시 삼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결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새로운 결혼 문화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스몰 웨딩, 셀프 웨딩이라고 불리는 작은 결혼식이 유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연예인 이효리 씨가 이제 초호화 결혼식을 올린 게 아니라 자신의 제주도 집에서 그냥 단촐하게 지인들만 초대해가지고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이러한 웨딩을 선호하는 커플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해요. 이제 스몰 웨딩을 하게 되면요. 사진도 스튜디오 갈 필요 없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찍게 되고요. 드레스는 인터넷에서 10만 원 이하로 그냥 구매해버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청담동 가가지고 비싸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받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뭐 100만 원 이하로도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해요. 결혼식 같은 경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결혼식장. 그냥 레스토랑 같은 데 빌려가지고 지인만 초대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이제 저성장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는 계속해서 확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네. 이런 작은 결혼식을 치르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하실 때 큰 돈을 이제 보태주시잖아요. 근데 이 작은 결혼식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커플들의 힘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이 자식 결혼식에 그 큰 돈을 쓰시는 게 아니라 본인들 노후 자금으로 그 자금을 운영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러한 문화가 자리를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직접 준비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평생 잊지 못할 추억도 되고 장점이 또 그럼요. 있네요. 자, 그러면 혹시 해외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이번엔 프랑스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랑스 역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팍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팍스라는 제도는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만 하더라도 네. 아이를 낳았을 때 결혼한 사람들과 똑같이 자녀 양육수당, 주거비 혜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니까 동거 커플의 혜택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고요. 물론 한국에서는 쉽지 않겠죠. 그러게요. 하지만 결혼의 부담이 적은 동거 커플의 증가도 사실 미래의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계 미래학회 회장을 맡았던 파비앵구 보디망 회장이 미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의 결혼 제도는 우리의 평균 수명이 약 50세일 때 정착을 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계속 100세 이상으로 쭉쭉 늘어나게 된다면은 한 사람과 거의 100년을 함께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 일생 동안 결혼을 3, 4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들 양육을 위해서 이 전 배우자 그리고 아이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러한 가정이 늘어날 것이라는 아주 과감한 예측을 지금 나오시는 저분이 예측을 네. 했거든요. 물론 이 말이 현실이 되건 아니건 간에 그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결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미래는 100세 시대, 120세 세대라고 하는 것만큼 그만큼 결혼과 연애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